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TV의 손상윤입니다. 저희가 오늘 단독 보도가 어제 뉴스타운 인터넷신문 우리 뉴스타운에서 나갔는데 박원순 묘 화장한 뼈가루도 지금 불법 안장을 했다는 저희 취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안 좋은 소식을 또 하나 전달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딱지가 계속 유튜브 방송에서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광고 수익이 10분의 1 정도 줄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도 오늘부로 아예 광고를 달지 못하게 광고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일단 막고 한 달 뒤에 재신청을 하라고 지금 들어왔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뭐 정호성 정오,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비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통지가 날아왔는데 걱정한 대로 노란 딱지를 붙여서 결국 이 광고 수익을 막아서 이 회사 운영, 이 뉴스타운 운영을 지금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이 그대로 먹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좌파들이 지금 전방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얘기고 불편한 얘기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 노란 딱지에 연연하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 유료화와 애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만이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상당히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광고를 전면 차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이 신청을 하고 집회도 한번 대규모 집회를 준비해서 저희는 일반 유튜브 방송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욕설도 저희가 많은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욕설도 좀 자제해왔고 좀 비판 농도도 좀 줄인 겁니다. 사실은 일반 유튜브 방송보다는. 그런데도 이렇게 정모성 컨텐츠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 보니까 얘들이 이제 때가 됐고 계획대로 박원순이 죽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죽고 나서 뭔가 하나의 일련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를 이제 탄압하겠다는 의사가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내년 저희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눈과 달고 이 정부의 민낯 잘못된 공산화로 가는 망국으로 가는 국가부도로 가는 대한민국을 누군가는 앞장서서 국민들을 깨워야 됩니다. 불침범, 5천만 국민의 불침범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저희 뉴스타운 신문이고 뉴스타운 TV 방송이라고 거듭 제가 자부해왔습니다. 뉴스타운 신문은 지난 20년간 진짜 좌파와 싸워온 유일한 인터넷 애국 신문이고 뉴스타운 TV 역시 가장 좌파들과 잘 싸울 수 있고 좌파들의 생각을 읽고 쟤네들의 음모와 적화야욕을 가장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방송입니다. 또 더해가면은 채널까지 차단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많은 이게 인적 자원들이 급여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 방송 진행자들, 그 다음에 방송 프로듀서들 한 10명 정도가 상근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 상황을 좀 전달해드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문재인이 아니죠. 박원순의 그 죽음, 그 다음에 죽어가서 이제 장례, 그 다음에 화장, 그 다음에 묘에 이제 안장을 하는 건데 노무현이처럼 박원순이도 이제 자기 선산에다가 뼈가루를 뿌려달라는데 뿌리지 않고 묻었더라고요. 자, 박원순 죽어서도 이제 불법, 특혜, 그 다음 협찬. 자, 박원순 이름에는 여러분 뭡니까? 협찬 인생이라는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박원순이 나름대로 좌파에는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반역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저희 뉴스타운의 경남취재본부, 특별취재본부, 경남취재본부 이미애 본부장, 이미애 기자와 차애욱 사회복지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경남에 이제 저희가 뉴스타운에 뉴스타운 신문에는 원래 2000년 20주년 되는 창간 20년 되는 신문이지만 등록된 기자가 상근 기자, 비상근 기자, 시민 기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신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경남에 있는 이미애 경남취재본부장과 차애욱 사회복지 전문가가 마침 박원순의 고향이 경남 창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원순의 이 뼈가루가 경남 창녕으로 오는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뭐 유서에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유서에 뭐 부모님 묘에다 뿌려달라는 얘기를 듣고 경남에서는 뭐 이런 정보가 있었나 봅니다. 그 아버지 묘도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애 기자와 차회 기자가 특히 이제 이미애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특별 취재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어저께 나간 단독 기사입니다. 뭐 특종 기사죠.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이 이 박원순 부모님 합장묘 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밑이 이제 박원순이 이제 화장 뼈가루를 묻은 곳입니다. 자, 여기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이미애 기자와 통화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취재하신 우리 경남 이미애 본부장하고 통화를 직접 해서 한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이미애 본부장님.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아요. 네네. 어제 이제 뭐 이 단독 보도 특종을 취재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기사 나가고 많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네네. 직접 이제 취재하신 우리 이미애 네네. 기자님하고 차혁 네. 기자님이 계시는데, 네네. 본부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결했어요. 네. 네. 자, 이 취재를 뭐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보가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겁니까? 정보도 특별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네. 그 박원수 시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제 부모님 네. 묘가 네. 불법 묘라는 이야기를 간혹가다 좀 들었었어요. 예. 예.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그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제 유언을 남기신 것에서, 예. 부모님 묘에 함께 부묘를 뿌려달라라는 예. 그 화당을 해서 예. 뿌려달라는 그 유언을 듣고, 아버지 묘가 예.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그 부묘를 뿌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면서 예. 저희 그 사회복지 전문 그 차재욱 기자 예, 도움을 있죠. 받아서 예, 현장에를 같이 가봤어요. 예. 예. 갔더니 이제 저희가 기사를 보면은 이제 아버지 묘가 있고, 네네. 이게 경남 창원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령군. 창녕군. 네, 장령군 거기 보면은 네. 이 동네 이름이 있죠. 네. 장가. 예. 네, 장가리. 예. 그래서 경남 창녕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 부모님 위에 묘가 있는데 그 부모님 합장묘입니까? 예, 합장묘입니다. 박원순 부모. 그러니까 그 존칭을 안 써도 돼요, 방송에서는. 네. 박원순 시장 그 부모님 합장묘. 네네네. 자, 이 묘도 지금 불법이라는 거죠, 그죠? 네, 불법이라는 거를 창녕군 청에 네. 관계자한테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는 거를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불법묘에 지금 박원순 원래 이제 뼈가루를 뿌려달라 했는데 화장하고 부모님이 네네네. 뿌리지 네네네. 않고 노무현이처럼 앞에다 묻었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장묘법이 경남도만 해도 각 지역마다 장묘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이게 조금씩 조례는 다를 수는 있지만 예. 평균적으로 일괄적이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불법 상황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역이 예. 이제 묘 근처에 보면 마을이 예. 그 마을 분지가 네. 그 분지 위로 네. 또 하천이 남류하는 지역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묘지로서 등록을 해줄 수 없는 자리인데, 왜냐면은 이제 민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있는 그 근처에서 20인 가구 이상이 묘에서 500m 선을 예. 이상 지켜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위성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가에서 맨 끝집인 거죠. 예, 맨 예. 끝집을 계산을 했을 때 예. 둘레길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직선거리로 이렇게 그렇죠. 모든 거는 직선거리로 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위성상으로도 보면 430m밖에 되지도 않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제 이렇게 분묘를 설치 금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박원순 시장 그 부모님 묘도 불법 묘고. 학자 묘도 불법 예. 묘인데 예, 예.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예, 박원순 시장 묘가 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안장을 했으니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군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예, 예. 허가를 이제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아, 박원순이 여기 지금 이 낙골 네, 뼈가루도 신고 안 하고 갔다가 일방적으로 갖다 묻은 거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불법으로 묘를 조성했고, 네네네. 그것도 부모님 불다. 그 다음에, 네네네. 자, 박원순 시장도 자, 그 화장을 해서 네네. 공분, 이제 뼈가루를 이제 낙골을 갖다 네네네. 그 불법 장소에다 불법으로 또 매립하고. 그렇죠. 예, 아.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은, 네네. 민가에서 500m 이상이어야지 그 묘를 이제 네네. 안장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그 범위 네네. 내에 있는 거고 또 네네.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분지 여기 마을이 분지 위로 소하천이 남녀하는 지역입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두 가지 다가 이제 그 장묘법을 위반했고 그죠? 네네네네. 자, 이날 이제 그 13일 날 발인을 하고 뭐 화장을 하고 경남으로 이제 창녕으로 내려갔을 건데 네네. 비가 좀 왔잖아요. 네네네. 취재하실 때 뭐 힘들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 14일 오후 1시경쯤에 현장에를 예. 갔었는데 예, 예. 비가 좀 많이 왔던 관계로 네. 흙이 좀 많이 이렇게 미끄럽고 발목까지 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예, 예. 예, 그래도 이제 또 나름 네. 이제 또 박원순 그 유가족들께서는 또 이제 뭐 여러 이제 또 조문객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자갈을 좀 깔아놨더라고요. 예, 길가에. 예, 예. 그렇게 해도 좀 길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 네. 자갈을 깔아놓은데 그 길에 또 폐기물을 깔아놨더라고요. 아,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간 날 조문객들이 한 몇 분 정도 좀 많이 조금 한 두세 명 정도가 네. 오시던데 그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셨던 분들일 텐데 네. 이 폐기물을 깔아놓은 거를 보고 상당히 좀 안 좋아하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네. 자, 이 집안은 뭐 불법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군청에 시절했을 거 아닙니까? 관할 네. 이제 담당. 네. 자, 그 군청 관계자들은 어떤 취재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처음에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막무가내 제가 사실은 이제 급하게 현장만 보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 예, 좀 여기가 분묘 왜냐면은 이제 전문적인 그 기사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예, 분묘가 설치가 금지 지역이라는 걸 알고 군청에 이제 바로 갔는데 예. 처음에 이제 담당자분께서 예. 허가를 받았냐고 하니까 허가는 받지 않은 거는 사실이다. 예. 그렇지만 자연장으로 할 것으로 안다라고 하는데 자연장으로 할 거라고 신고는 받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연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불법 묘의 여러 가지 장사법에 이 묘에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임시로 할 것 같으면은 아까 제 사진에 뭐 폐가도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 네네네. 우리 그 취재한 사진에 보니까 네네. 폐가가 뭐 박원순이 현수막도 걸어놓고 흉측하던데 뭐 네. 이거를 뭐 복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꿍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현수막도 걸렸고 임시로 자기네가 자연장을 하거나 할 것 같았으면 그냥 아니면 뼈가루를 그 상골한다 그러죠. 뿌리면은 끝내버리면 네, 끝나는 건데. 뿌리는 것 자체도 불법이 됩니다.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예. 네.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지역이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뿌린다는 거는 한꺼번에 묘를 이렇게 분묘를 뿌리는 거는 신고를 할 당시에 네. 그 여러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한때 다
모아가지고 정해진 곳에 같이 섞어서 예. 뿌리는 것만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이렇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 이제 뭐 강물에서도 뿌리고 산에서도 뿌리고 바다에서 뿌리잖아요. 네, 그거는 영화일 뿐이고. 예. 이게 법이 이제 제도가 돼서 네네. 유예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다른 처분을 할 거다 그 납골한 거를 네네. 그러면 자기 집에다 일단 갖다 놔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폐가에다가 예, 땅에 예, 묻을 예. 바에는. 근데 지금 의도가 지금 그 부모님 묘소 앞에다가 이렇게 묻어놨잖아요. 가보시 추적하니까, 그죠? 네네네네. 완전히 묻어놓은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앞쪽으로. 그리고 이거 자체도 당사법에 보면 네. 그 자연장 신고를 할 때는 지적도 네. 개인 1인장 할 때는 1평을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족으로 할 때는 30평의 지적을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 묘지에는 그만큼의 지적 신고가 될 수 없는 걸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봤을 때 매달 30평, 10평을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좀 보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각에서 지금 그 비석을 세운다라는 공분과 비석을 세운다는 말이 많던데 그 자체도 자연장으로 할 경우에도 공분이나 비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네. 장사법에, 현행 장사법엔 그래 돼 있죠. 네네네네. 그럼 이제 지금 이 군청에서도 좀 특혜를 베풀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또 제가 또 만나서 여러 가지 또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는데 그 묘지는 가족묘라든지 자연장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답니다. 이 자체도? 네. 근데 지금 좀 두 개의 장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 지금으로 같아요. 봐서는요. 이거는 특권이고, 일반 민간인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그 당내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자, 우리 임혜 본부장님. 뭐, 그, 고생 많으셨고, 더위에 또 비 오는 데 가서, 취재하시나 고생 많았고요. 네네. 계속해서 뭐 또 후속 뭐 취재 있으면은 좋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30일 이내에 자연장으로 신고가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은 자연장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제가 볼 땐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30일 이내에 이 유가족분들께서 어떻게 군청에 조치를 취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서 30일 이후에 또 다른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고 뭐 특별히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하게 할 말은 뭐 일단 민간인들의 이거를 봤을 때 이 내용을 일반 보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정말 그 일반 민간인들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장려법에 걸리기 때문에 참 슬픔을 껴안고도 제대로 그 가족 돌아가신 분의 그 유언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슴지 않고 그 관직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했을 때는 민간인들도 나중에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규범이 돼야 될 특히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고향에 또 이렇게 불법 특혜를 한다면은 우리 진짜 이 사람들이 그동안 또 떠들어온 게 맨날 정의, 공평, 자기네들이 좋은 거는 다 떠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진상은 보니까 본인의 생도 비극적으로 타살인지 자살인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비극적으로 저렇게 마감을 하고 또 묘까지 또 그다음 뭐 아니면 그 화장터에서 그냥 화장하고 그 뼈를 뿌려버리든가 이 경남을 제가 볼 때는 이 좌파의 진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도 그렇고 이러면서 제가 봐도 진짜 이대로 밀어붙이면서 뭐 이렇게 비석을 노무현처럼 세울 수도 있다 보고 경남을 초토화하기 위한 경상남도를 좌파들이 완전히 점령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것도 전략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 뭐 기분도 안 좋고 저희들도 봐도 우리 임혜 기자님, 임혜 본부장님 좀 더 좋은 취재 계속 부탁드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또 인터뷰 고마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예. 예. 여러분 이제 잘 보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뉴스타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상근, 비상근, 시민기자에서 등록 기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하는 저희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 미미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서는 이미애 본부장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또 이제 애국 활동도 하시면서 아주 기자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은 저희 뉴스타운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기자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이제 이미애 본부장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님 묘가 이제 위쪽에 있고 이 부모님 묘도 인가와 500m라 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불법이다. 한 5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여기는 이제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원래 장묘를. 자, 그런데 박원순 자체도 오는 것도 불법이었고 이거를 여기 묻는 것도 불법이고 자연장으로 가는 것도 불법이고 전부가 불법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박원순 뭐 동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꽃도 와 있고 이렇게 봉분 비슷하게 그 납골이죠. 뼈만 이렇게 묻었지만 이게 뭔가 할 것 같아요. 여기다 비석을 세우거나 뭔가 작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더더욱 또 특이한 건 여기가 이제 박원순이 생가라는데 여기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 꽃도 갖다 놓고.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을 또 하나의 좌파들의 진지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 같습니다. 자, 이거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들은 장묘법, 장사법에 걸려서 함부로 이렇게 뭐 자기 부모님이나 친인척이나 소중한 분이 돌아가셔도 잘 못해요, 함부로 그 법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자기네 권력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진짜 죽어서도 참 답답한. 저희가 이제 뭐 노란 딱지가 붙다가 한계점이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광고 자체를 차단, 유튜브에서 아예 못하게끔 오늘부로 했는데 이 발언 수위가 저희가 최대한 자제를 하고 했는데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유튜브에 신고를 하고 유튜브가 그걸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한편이거나 그런 거죠. 자, 지금 이제 좀 이렇게 결론을 모아보면 부모님도 불법으로 장묘를 했고 그 아들인 박원순 또 자, 평생을 협찬 인생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역사, 제주 4.3 등등 해서 대한민국 헌정사 역사를 흐트러뜨리고 흔들어버리는 일에 큰 중심이 돼 있었어요. 자, 또 대기업들을 뭐 민변 또 뭐 활동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희망 제작소 뭐 경실련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아주 목을 죄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뜯은 거죠. 그래서 협찬 인생을 하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 역사, 국가 간 정체성, 기업 파괴 뭐 아주 뭐 국가에서는 아주 그 우리 자유우파 애국자들이 볼 때는 진짜 매국노자 그런 나쁜 사람이죠.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마지막 가는 것까지도 죽어서도 이렇게 더럽고 진짜 추할 수가 있습니까? 응? 참 부모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또 박원순의 아들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박주신 그 병력 비리 문제가 지금 양성호 박사가 출국 금지하고 재판의 정인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 집안은 뭐 3대가 뭐 불법 아니면 특혜 아니면 의혹이고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인생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죽어서도 이렇게 제가 볼 땐 저주가 아니라 죽어서도 이렇게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박원순 부모도 불법 묘지고 박원순의 납골 한 뼈다귀 가루도 이 지금 납골도 불법으로 매립을 한 겁니다. 불법 매립. 이 쓰레기예요, 이러면. 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 뭐 대단한 성추행의 직원들 건드려서 성추행하고 잘못돼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지금 밝히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살로 그냥 하면서 타살 흔적이 없다면서 급하게 부검도 하지 않고 급하게 화장을 해서 고향으로 가져와서 또 고향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진짜 파렴치의 극치를 넘어서 나라를 아주 걸레를 만들고 이 집안 자체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분노하고 싸워야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송도 좀 많이 퍼날라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이제 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신병 확보해달라. 양승호 박사 측에서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이 박원순 아들 부분, 자, 부모님 또 불법으로 묘를 써가지고, 자, 묘를 써가지고 이렇게 잠들어 있고, 그 아들은 또 고위 공직에 지내면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누르면서 오만 좋은 소리 나오고 성추행하지 말라고 싸우면서 본인은 정작 그런 일이 벌어졌고, 자, 그 비극을 가져와서 또 그 뼈가루까지 가져서 또 저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끝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억울한 일인데, 우리 양성호 박사나 이게 관련된 우리 또 이용식 교수 뭐 여러 번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불법 신검이다고 해서 이제 병력 비리라고 이제 그 양성호 박사가 이쪽에 전문인데, 2011년에 이제 이 사건은 그런 겁니다. 2011년 8월 공군에 이제 훈련소에 입대했다가 박주신이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요구해서 집으로 귀가하고 재검을 해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이제 병력 비리가 이제라고 얘기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이제 선거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의혹을 전문의가 양심에 따라서 현직 의사가 전문의가 보고,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한 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자, 억울하니까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박주신이가 정인으로 놓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당당하게, 나 그 불법 아니다. 내 다시 재신검 받아서 서류가 정당하다고 해야 되는데, 자, 이 법원에 제출한 그 엑스레이나 자료 사진들이 의학적 자료가 이것도 대리 신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건 박주신의 뼈다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가, 이 영상들이 MRI나 뭐 CT 촬영.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첨예하게 법원에서 이제 논쟁이 돼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피해자죠. 피해자 쪽에서 이제 기소가 당한. 자, 그러면 박주신이를 법정에 세워달라, 정인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박주신을 정원대에 세워놓고 점검을 하겠다. 자, 그랬더니 박주신이는 유럽이죠. 영국인가를 유학을 가서 도피 생리겠죠.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소환을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자기 아버지가 지금 비극적으로 저렇게 생을 마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들어오면서도 뭐 인도적 차원에서 뭐 간략하게 그 바이러스 문제를 통과하고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이걸 또 일반 국민들은 특혜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이 안 통해요. 자, 이 사람들은 부모님, 박원순이, 아들 전부 그냥 특혜예요. 특혜. 불법 아니면 특혜. 자, 이렇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 이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응? 자, 그래서 그 피고인 양승호 박사가 이제 법원에 신청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박원순이 아들 출국 금지 시키라고 지금 싸워야 됩니다. 출국 금지 시키고 재판부 법정에 정인으로 출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승호 박사, 우리 뭐 등등 많은 또 이렇게 우파 의사님들이 계시니까, 전문의들이 법정에 나가서 명백하게 이 병력 비리, 누구의 뼈다귀인지, 누구의 MRI인지, 누구의 CT인지, 누구의 엑스레이 사진인지를 정확히 밝혀서 진검 승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2015년 8월에 이용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투병교육과 전문의와 박주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이오마커 방송을 한 내용인데요.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바이오마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바이오마커라는 거는 이제 동일인을 우리가 이제 검증할 때, 네. 그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 특징을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손상대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약간 이런 백반 포청점 같은 포청점 포청점 같은 게 초생딸이 있어요. 예. 그러면 비슷한 사람이라도 그 초생딸이 없으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0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라도 틀리면 그것이 마커가 돼서 이거 동일인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점을 두고 우리 그 박주신이라고 하는 청년이 네. 자기 거라고 내세운 그 영상 사진과 네. 박주신 본인의 얼굴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예. 세 가지 점에서 비교할 건데요. 좀 목 굵기, 목의 귓볼. 점과 목의 굵기와 귓볼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분의 이제 목에 이런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요 부분에 가서 볼록하네요, 약간. 뭐가 볼록하고 뭔가 주변과 다른 하얗게 뭐가 보이죠. 예, 예. 그죠? 네. 그래서 엑스레이에도 이 점이 나온다 하는 거를 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죠? 좀 더 확대해 보면 예, 예. 요런 피부를 따라가 보세요. 가다가 여기 뭔가 볼록, 예, 예. 예, 허옇게 보이죠. 하얗게 보이죠. 보이죠. 예. 그죠? 예, 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해상도가 이제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네. 여기 박주신의 얼굴입니다. 네. 환하게 웃고 있는 박주신의 목에 비슷한 점이 하나가 보이고 있죠. 네. 그죠? 여기 이 박주신이 자기 거라고 내세운 엑스레이입니다. 네. 보이나요? 예, 예, 예. 안 보이죠? 예. 아까와는 달리 목 피부의 표면을 따라서 가보세요. 똑같죠? 아, 박주신이 이게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 이게 박주신의 점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그 전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이 사람도 점이 있죠? 예. 이 사람 여기에 표시가 나죠? 보입니다. 예.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예. 박주신은 점이 있는데 또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박주신이 아닌 겁니다. 예. 박주신은 자기 거라고 냈지만 이건 박주신의 것이 아니다 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목과 얼굴의 폭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예. 얼굴 중에서 이 부위는요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뚱뚱하나 마르나 항상 여기는 일정해요.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근육이 있는 곳인데요. 예, 예. 이 엑스레이 사진을 이 사람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찍었더니 여기 이제 목이 이렇게 보이죠. 네, 예. 그래서 목 부분의 두께와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개를 측정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아, 131, 130 이 정도 유니트고 여기는 이제 182 정도의 유니트를 냅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비율을 내보면 네. 이 사진에서 측정한 것이나 엑스레이상에서 측정한 것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고 예. 세계 헤비급 챔피언 안토니 조슈아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이 사람은 91.7%가 나옵니다. 아, 예. 왜? 이거는 변하지 않지만 운동 많이 하면 근육이 생겨서 이게 거의 91이 넘어가요. 네. 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가 지난 좀 늙었을 때인데요. 그래도 이 목의 굵기와 네. 이 광대뼈 있는 부분의 굵기를 비교해 봤더니 그래도 90이 넘네요. 90이 넘어요. 예.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 그 다음에 왕기춘, 유도의 왕기춘을 봤더니요. 여기서부터 요거를 재서 이 둘의 비율을 봤더니 83%가 나옵니다. 예. 김재범, 네. 이것과 이거의 비율을 재봤더니 82%가 나와요. 예. 상당히 과학적이고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투 선수는 머리를 맞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 근육이 더 굵어요. 들고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유도 선수들도 꽤 굵습니다. 그렇죠. 목을 많이, 예. 자, 이제 이런 이제 기초 지식을 갖고 박주신은 우리가 볼까요? 예. 박주신의 여기 광대뼈 사이와 그다음에 목의 굵기를 해봤더니 76%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박주신이 자기 거라고 내놓은 이 사진입니다. 예, 예. 이 사진에서 이 광대뼈 사이와 목의 비율을 재봤더니 83.6%가 나옵니다. 예. 아까 유도 선수가 83% 근처에서 왔다 갔다 예, 했었죠. 예, 예. 이 사람은 유도 선수입니다. 아주 유도 선수 아니면 운동 선수 아주 목을 많이 쓰는. 뭐. 근데 제가 여러 명을 측정을 해봤는데 유도 선수가 83%가 나옵니다. 아, 유도 선수층이. 네, 권투 선수는 90% 가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유도 선수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아. 박주신은 유도 선수 아닙니다. 예. 그죠? 자, 이거는 박주신의 다른 사진입니다. 예, 예. 다른 사진을 또 재봤더니
59대 77로서 네. 76.6%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아까 76.2하고 비슷하네요. 이때 쟤나 지금 쟤나 거의 76.2, 76.6 이렇게 나오죠. 예, 그 76대가 박주신의 실제 광대뼈가 이거 사이즈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게 이제 그 박주신이 자기 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아까 80 몇 프로 나왔죠? 80, 예. 82%, 83%. 83.6%. 예, 한 84%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같은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같은 것이라면 소수점 이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죠? 예.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목이 많이 굵어요. 저기는 완전히 지금. 예. 그래서 제가 그 기법을 활용한 거고요. 예. 이게 이제 박주신의 귀의 형태입니다. 귀도 다른데요. 칼귀죠. 예. 우리가 말하는. 쭉, 예. 이거는 복귀죠. 예.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람도 복귀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아까 이 사람 복귀죠? 예. 그죠? 예. 이건 칼귀죠. 예, 예. 자, 이상해서 이거는 이제 이분 거를 또 재봤더니 한 79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사진만 이렇게 봐도 지금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네. 결국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목의 굵기가 다르다는 실물 사진과 다르다는 점. 예. 귓볼의 모양이 실물과 다르다는 점. 예.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박주신이라는 청년이 자기 거라고 내놓은 이 영상 자료는 박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아, 충분히 뭐 그거는 눈으로 봐도 지금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네. 예. 이것도 뭐 박주신 재판에 뭐 증거로 채택 나가 있습니까? 네, 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아, 이거 충분히 채택해야 되겠는데. 네, 근데 판결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아, 이건 뭐 한눈에 봐도 과학적으로 진짜 이건 딱 데이터가 나오는데. 아, 뭐 이런 걸로도 뭐 범죄 뭐 이렇게 법의학적으로 뭐 증명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그냥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명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추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증명 과정을 거치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누군가를 때려서 퍽 소리가 나고 피가 튀었다면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명백한 거는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럼 박주신 사건 또 1심 지금 2심이 진행되고 2심 진행해서 이제 심리는 다 끝났고. 심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예.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아, 작년 12월부터. 예. 네. 그것도 사법부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고질적인. 아니요, 사법부가 이제 그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 예. 지금 이제 뜸을 들이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뭐 안희정이 그 아웃됐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자기를 노리는 뭐 임종석이가 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워 게임에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이분도 아버지도 그 뭐 자기를 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재판부가 진짜 법의 양심에 따라서 하면 좋겠는데 뭐 누가 이것도 뭐 뒤에서 누가 지령이 내려와야지 판단하는 거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백남기 건하고요. 그다음에 박주신. 또 박주신 건은 뭐 빼도 박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눈으로 바로 앞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네, 네. 이거 뭐 사법부가 아무리 양심을 팔아먹었대도 이게 이제 역사에 남을 건데 그 재판 판사는 뭐 참 고민스럽겠어요. 제가 봐도. 판사가 두 눈을 갖고 있고 그 시력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뭐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워낙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참 아까도 제가 오후에도 방송에서도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국가가 바로 서려면 첫 번째 정치가 바로 서야 되고 두 번째 사법부가 바로 서야 되고 마지막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세 개가 다 썩었다. 최악의 상태다. 근데 썩었으면 다행인데 그 썩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공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라판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 올바른 정신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불의의 재판관들입니다. 물론 이제 썩은 제사장도 있지만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직업 중에서 세 개의 직업만이 원래 프로페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프로페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내뱉는다는 얘기예요. 프로는 앞으로라는 말이고 페스는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션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 목사, 성직자에게 성직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그걸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입니다. 판사가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의사. 그렇기 때문에 의사입니다. 원래 이 세 개만이 프로페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자기 양심과 자기의 하나님을 걸고 올바른 진료를 하고 올바른 판단하고 또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은 잘못되면 하나님한테서 제일 먼저 벌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법관이 자기의 그 직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세 가지 말씀.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실천하는 사람이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수님처럼. 네. 너무 답답하고요. 진짜 영웅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어쨌든 오늘 긴 시간 교수님도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국내에 계신 많은 시청자들이 보셨을 건데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썩고 문드러지더라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이용식 교수님 같은 이런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지금까지 외쳤던 가짜 정의, 가짜 민주화, 가짜 평화 다 가짜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올바른 사람들이 진짜 대접받고 잘 살 수 있고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은 산 위의 불빛이 아무리 작아도 멀리서 다 보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불을 켜서 그걸 뭐 덮개로 덮어놓는 게 아니고 불을 켜면 여러 사람에게 비치도록 우리가 뚜껑을 열어놓는 것처럼 이 진실의 빛은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지금 새벽이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시대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진실을 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놓치지 않으면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진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우리 이용식 교수님 모시고 두 가지 사건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하신 걸 보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의로운 분들이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해준다면요. 저도 뭐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뜻맞는 분, 진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불의 세력, 거짓 세력은 이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뉴스타운 TV는 계속해서 진실의 목소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알아야 될,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될 소중한 방송은 저희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강주 사태가 엊그제 있었지 않습니까? 38년 만인데요. 80년 당시는 폭동을 해서 97년까지 오다가 이게 또 세상이 바뀌니까 또 민주화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갈등의 원인이 있고요. 거기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갔던 우리 군경들은 지금 또 27명이나 돌아오셨죠. 예, 그래서 너무나 불명예로 지금 또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폭동으로 이제 뒤집힐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백남기 사건을 봤을 때, 국가의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불법 폭력 집회를 막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진짜 충실한 국가 공무원이고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이 피해자가 돼서 또 이렇게 또 참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2의 5.18이라는 거예요. 예. 제2의 5.18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아까 얘기했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건데 예.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예. 네,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경 전사자는 없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경찰 지금 5명이 그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네, 그리고 손목 인대가 끊어진 사람도 있었고요. 엄청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113명이 피해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지 않습니까? 참 우리 경찰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뭐 저는 네.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군경들 경찰도 있지만 또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의 동료들을 지금 또 핍박하고 있는 그 경찰청을 보면 그렇죠. 좀 마음이 아프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사실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건 아까 뭐 오전에 제가 오후에 아까 MBC 방송했지만 두 개가 적군이 돼 있어요. 동료들이 지금 MBC 내에서도 KBS도 그러고 곳곳에서 이 동료가 적으로 서로 지금 서로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경찰도 이렇고 이게 이제 사법부도 그럴 것 같고 군도 그러지 않겠나 봅니다. 저는 내전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내전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남한 내부에 지금 내전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는 내전 상황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예. 우리의 원군도 있고요. 우리의 원군이 둘이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 그 중동 쪽에도 우리의 원군이 예. 있고 태평양 건너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를 노예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불법 그 집단은 우리 반드시 응징할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때까지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진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교수님 진짜 좋은 분석과 과학적인 증명 감사드리고 또 훌륭하신 말씀, 좀 뭐 같은 늘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유스타운 TV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전 세계에 우리의 그 의지와 또 우리 동맹인 미국의 진짜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의 대량 살살 무기를 해체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도와주고 있고 너무나 감사한 또 우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우리 애국민들은 절대 그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묵묵히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